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해 제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내일 아침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서귀포시 사계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태풍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직은 태풍과 거리가 좀 있어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조금씩 세게 불고 파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람과 파도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96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시속 68km로 태풍 강도 중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태풍은 시속 26km 속도로 북상해 내일 새벽 서귀포 남서쪽 420km까지 올라온 뒤 오후 6시 제주시 서쪽 90km 해상을 지나며 제일 근접하겠습니다. 이후 서해상으로 빠져나간 뒤 모레 새벽 3시쯤 열대 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고 아침에는 서부 앞바다로 확대되면서 제주도도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해안은 30에서 80mm, 산지와 중산 간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를 잇는 항공기의 여객선은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하늘길과 뱃길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내일 오전부터 해수욕장과 해안가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사계항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태풍 종다리의 영향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하우스 등 시설물과 전기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침수된 경우 신속하게 물을 빼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감귤밭에는 태풍 통과 후 24시간 안에 약재를 뿌려 궤양병을 예방하고 당근과 콩 등 밭작물에도 약재와 비료를 뿌려줘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 지역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불에 타더니 주차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 불로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 잡기가 어려워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인 제주도가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점검팀은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소방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또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됐는지도 조사합니다. 진입로라든가 방화구획 그리고 여기에 취약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점검에는 전기차 이용자들도 참여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차 특성에 맞는 소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셔터가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밑에서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제주 지역 전기차 주차시설 119곳에 1,041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은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CCTV와 질식 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부 다른 지자체처럼 80% 충전을 제한하거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과 함께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8건, 1억 7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 사고 위험성도 큰 만큼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화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요. 당초 3, 4년 걸릴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20년 가까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도 늘고 마을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중산간 41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롯데리조트 유원지. 2005년 사업 승인을 받은 뒤 휴양콘도 73개 객실을 지어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부지에는 울타리만 친 채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 2005년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3년 안에 준공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10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2년 제주도가 고시한 롯데리조트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역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됐습니다. 당초 3년이던 사업 기간이 20년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 계획도 달라져 가족 호텔 255개 객실이 추가돼 숙박시설 규모가 3배 더 늘었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화훼박물관과 전시관을 폐지하는 대신 축구장 등 다른 시설로 대체됐습니다. 취재팀이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38곳의 사업 기간 변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 변경 횟수는 210차례, 사업장 한 곳당 평균 5.5회 변경됐습니다. 10차례 이상 변경된 곳은 5곳, 5차례 이상은 17곳으로 58%인 22곳이 5차례 이상 연장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계속 변경되면서 공사는 멈추고 준공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38곳 가운데 완공된 곳은 7군데로 18%에 그쳤고 나머지 82%인 31군데는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사업 승인 이후 준공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30년 이상이 2곳이었고 25년 이상 4곳, 20년 이상 10곳, 15년 이상 6곳으로 절반 이상이 15년을 넘었습니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사업 기간은 17년. 그러나 사업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변경될 것으로 예상돼 준공 시점은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을 기대하며 롯데리조트 조성 사업에 동의했던 서귀포시 색달동 주민들은 지역 주민 고용 기회도 농산물 판매 기회도 사라지게 됐다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했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 공사 잘 안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핵심 요건인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미흡합니다. 38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의 제주도민 고용 계획은 2만 1,557명.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고용 실적은 5,699명으로 26.4%에 그쳤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승인 조건인 도민 고용 비율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사실 도민과 약속했던 도민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 고용이 30% 미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을 한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돼도 제주도가 사업 추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준공까지 20년, 30년 기약 없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명시된 4.3 사건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주 4.3 유족회 부회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4.3을 소요 사태라고 규정한 현재의 정의 대신 단독 선거를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라는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정의로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3 역사 왜곡을 처벌하고 유족복지재단을 설립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입상객이 증가함에 따라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 감시용 드론과 단속 무인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비지정 탐방로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무단 출입 19명과 흡연 3명 등 25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동안 제주 근해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는 높아지지 않았다며 총선을 목전에 둔 허위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쿠시마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위성곤 의원도 최근에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며 무지성의 반대와 트집 잡기에만 열을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출범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 주간회의에서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진보와 보수단체가 모인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 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방 큰돌고래 새끼 종다리의 낚싯줄 제거에 대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위원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기본계획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공항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데 반해 유독 제주 제2공항 건설만 편협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반대론자들도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가 제주 벤처마루와 바이오센터, 용암해수센터와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7개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은 3년 입주 후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제주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